음, 예, 반갑습니다. 진학지원단과 우리 진학지원센터에서 만든 자료가 선생님의 진학진로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4가지 꼭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3가지를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배부될 2021 수시 성공전략 책자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즉 수시 모집, 전년도 수시 모집 자료 분석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 다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일부만 분석을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와 상황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년도에 우리 합격 지원 및 합격 비율입니다. 전체 합격 비율을 보면은 30% 내외가 될 거고요. 지원율에 있어서는 상위권에 있어서는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 전형이 되었고요. 2점대 후반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주 전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주로 3.3등급대 내외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였고요. 합격 비율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모든 등급대에 있어서 40% 정도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 전형은 20% 정도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논술 전형은 역시 상위권에 있어서 10% 이상의 역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기 전형은 상위권에 있는 즉 학생부 내용이 좋은 학생들이 요즘은 또 많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 합격 비율입니다. 3년도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가 31.1%로 가장 높게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종합 모두 올해 연도별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만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합격 비율입니다. 2020학년도의 합격 비율과 2019학년도의 합격 비율입니다. 특히 아래쪽 후반부 등급대를 보시게 되면은 많이 합격 비율이 상승한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즉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있는 어떤 좀 등급이 안 올라가는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학교와 학과를 잘 선택하면 높은 합격 비율을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급대별 지원 유형과 거기에 따른 합격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등급대 초반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늘 보았듯이 우리 1등급 초반대에 있어서는 주로 서울대 직윤, 그리고 고대 학추, 성균관대, 학과 모집, 계열 모집, 연세대, 한양대 주로 이 5개 대학을 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합격 비율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중대 교과, 부산대 교과 전형이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1등급 후반대도 마찬가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등급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인문 계열이 되겠습니다. 2점 후반대 부분이 될 겁니다. 2점 초반대 부분은 부산대학교가 주 전형이 되었다면 2점 후반대부터는 부산대 부경대가 똑같은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합격 비율에 있어서는 부경대가 50% 이상을 넣게 될 것입니다. 부산대는 20% 이하로 다소 전반부에 비해서는 조금 합격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등급대가 될 겁니다. 3등급대 후반대부터는 동아대학교가 주 전형이 될 겁니다. 주로 동아대 3개의 전형을 동시에 지원한 학생들이 많았고요. 합격 비율도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대 전형, 부산대의 3개의 전형은 주로 인문계열에서는 4등급대까지가 주로 지원하고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합격 비율에 있어서는 3점대 후반부터는 주로 동아대와 경성동의대가 7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4등급, 5등급대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자, 4등급
후반부터 5등급대까지는 동아대가 그리고 경성, 동이 세 개의 대학교가 서로 균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5, 6등대 등급대입니다. 5, 6등 등급대에 있어서는 동서대, 신라대, 외대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이 경성대학교는 그 합격 비율이 조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6, 7등급대입니다. 동서, 신라, 동명 세 대학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이 되겠고요. 합격 비율에 있어서도 신라, 동명대가 절반 50% 이상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8등급대입니다. 역시 동명, 신라대가 주 전형을 이루고 있고요. 자, 2등급대부터는 주로 전문대학교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원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본 것을 갖다가 서울권 위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주로 우리 아이들이 주로 지원을 할 때는 서울대 일반전형, 교육대학, 계열 또는 고려대의 학추 또는 학업우수, 성균관대의 계열 학과 모집, 한양대 이렇게 대학을 상위권 대학에 주로 지원하는 것 같고요. 자, 우리 학교, 우리 부산의 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 대학들이 주 전형이 되고 그 다음에 연세대 활동우수, 서강대 1, 2차, 한양대가 그 다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등급대가 1등급 후반대, 2등급 초반대부터 해서는 부산대가 주 전형이 되면서 즉 교과 최저 등급이 있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 주 전형이 되면서 자, 위로는 역시 최저 등급이 있는 중앙대, 고려대, 학추까지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자, 최저가 없는 전형, 즉 성균관대, 계열 모집, 학과 모집, 경희대, 고교, 연계, 자, 그리고 레오 르네상서, 그리고 한국 외대 시립대 요 전형으로 주로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 계열의 지원 현황이 되게 될 겁니다. 자, 1등급 때 상위권의 지원 현상이 될 것입니다. 자, 예측하다시피 지금 보시게 되면 동아대 지역균형, 부산대 지역인재, 고신대 지역인재, 인제대 지역인재 다 의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합격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인제대 지역인재 전형은 그 중에서도 조금 높은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인제대 지역인재가 최저 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신 좋은 학생들이 높은 합격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인제대 지역인재 전형이 최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이런 높은 비율은 형성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원할 때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후반부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2등급대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아까 봤던 2등급대 후반, 즉 인문계열에서는 2등급대 후반부터는 부산대가 주 전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자연계열에서는 2등급 후반대까지 부산대학교가 즉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3개의 전형이 주 전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합격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 되게 될 겁니다. 주로 부경대가 61% 정도의 60%의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3등급, 4등급대가 되게 될 겁니다. 자, 3등급대 후반 부분이 될 겁니다. 3등급대 전반 부분까지 부산대의 지원이 많았다면 3등급 후반대부터는 부경대, 동아대가 주 전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합격률에 있어서는 부경대보다는 동아대가 더 높게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4등급대입니다. 자, 4등급대부터는 부산대를 보시게 되면은 부산대가 4등급 후반대까지 주로 원서를 넣고 있습니다. 아마 최저 등급에 대한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합격률에 있어서는 4등급 후반대가 되게 되면은 1%대로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는 걸 보시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부산대를 원서를 넣으려고 하면은 4등급 초반까지, 즉 3등급 후반까지가 마지노선, 이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4등급 후반대에서는 동아, 동의대가 주 전형을 이루고 있고요. 자, 자연계를 보고 있습니다. 5, 6등급 또는 6, 7등급대가 되게 될 겁니다. 자, 5등급, 6등급대에서도 여전히 동의대가
주 전형을 이루고 있고요. 동서, 경성대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서 넣을 때에 어떤 패턴으로 넣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6, 7등급대가 되게 될 겁니다. 6, 7등급대에 있어서는 역시 동서, 동명, 신라대가 주 전형을 이루고 있고요. 동의대도 자, 지원은 하고 있지만 합격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7, 8등급, 8, 9등급대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7등급대에 보시게 되면은 동명신라대도 보시게 되면은 50%의 합격률을 기록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8, 9등급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이 좀 등급이 낮더라 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한 교과에 의해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신라대라든지 영산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학과를 잘 선택하면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학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대학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상이 되게 될 겁니다. 일단 부산대학교를 지원하게 된다면은 최저가 된다면은 올해 부산대학교는 4개 전형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상위로 본다면 서울까지 우리 지원 경향을 보니까 우리 부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에서는 중대와 한국외대가 있고요. 종합전형은 의외로 성균관대를 많이 넣는 것 같고요. 논술에 있어서는 경인의 논술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경대, 동아대까지. 동아대를 중심이 된다면은 동아대 3개의 전형이 있고 또는 합격률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경성, 동의, 위로는 부산대까지 이런 넣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원 전형별 타대학 지원 및 합격 영향이 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원서를 넣은 학생이 어느 대학, 어느 전형에 원서를 많이 넣었느냐 순서를 표시한 게 될 겁니다. 자, 제일 앞부분에 있는 게 고려대 추천 2가 될 것입니다. 즉 서울대 지역균형 넣은 학생이 제일 동시에 많이 전 전형이 고려대 학교 추천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볼 때 이거는 대기업 자료가 되게 될 겁니다. 전국 자료로 봐도 역시 전국에서도 역시 지균을 넣는 학생은 학추에 제일 많이 넣는다는 말이 될 겁니다. 합격률을 보시겠습니다. 부산이 44.2% 합격률을 보였고요. 전국이 43.5%가 될 겁니다. 미세하게나마 부산이 서울대를 넣은 학생 중에서 고대 학추에는 더 많이 된다라는 걸 표시하는 게 될 겁니다. 다음 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부산에서 많이 넣는 데가 성균관대학교에 많이 넣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자, 합격률도 보니까 50%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어떤 패턴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주변을 넣게 되면은 어느 대학 패턴으로 주로 넣고 그리고 그 대학 중에서 하나 정도의 대학은 어떻게 보면은 합격률이 높은 하나 정도의 대학을 잡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 면을 보실 때 참고하는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중앙대 학생부 교과, 고려대 학추원, 그리고 한양대 교과, 연세대 면접형이 전국 단위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대, 고려대, 한양대는 80%까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서울대 지역균형을 넣을 때는 그 6개 전형 중에 이런 전형도 참고를 해라는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아래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양대 종합전형이 76.5%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은 많이 넣지는 않은 전형이 되게 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런 전형도 고려를 하는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일반 전형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제일 많이 넣는 전형이 서울대 일반 전형을 넣는 학생이 제일 많이 넣는 전형이 고려대 학교 추천 역시 2인 것 같고요. 전국 형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자, 여기를 보니까 50%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하는 전형이 서강대 계열 모집, 성균관대 계열 모집, 서강대 학협형, 연세대 면접, 서강대 종합, 이화여대 미래인재,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대 교과도 높은, 우리 부산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은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서울대 자연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서울대 자연계열에서 지역균형을 많이 넣는 학생이 지원을 많이 하는 대학교와 전형과 합격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부산과 전국 단위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대, 서울대 지균을 많이 넣는 학생이 우리 부산에서 동시에 많이 넣는 전형이 포항공대 일반 전형과 성균관대 계열 모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트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스트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55.7%의 높은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격률을 보시게 되면은 좀 특이한 부분이 한 개 보이게 될 겁니다. 경희대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부산의 합격률이 16.7%이고 전국도 그래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전국 비율에는 우리 부산 자료도 역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경희대 레오 르네상스 전형을 넣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어떤 준비를 하고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세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들이 여러 대학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전체 대학을 보여드리지 않고 몇몇 대학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세대 면접형과 활동우수형입니다. 사실 우리 부산 내에서 연세대 면접형과 활동우수형에 썩 많이 지원한 편은 아닐 것입니다. 모집단이 적으니까 정확한 통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수십된 자료를 가지고 본다면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겠습니다. 연세대 면접형을 넣는 학생이 활동우수형 또는 연세대 활동우수형을 넣는 학생이 면접형을 동시에 많이 지원하는 것 같고요. 자, 우수형과 면접형을 보시게 되면 넣는 학과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국 비해서 조금 많이 우리 부산이 면접형에서 합격률이 높은 학과가 성균관대학과, 경희대 고고연계, 이화대 고고의 추천, 한양대 학생부 교과가 조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봤던 자료와 마찬가지로 활동우수형도 마찬가지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부산에서 넣지 않는 전형 중에서 합격률을 높게 기록하는 전형도 한번 눈여겨볼 만할 것입니다. 중앙대 학생부 교과가 보이고요. 한양대 종합전형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 레오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산에서는 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도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닐 겁니다. 11.7%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가 되게 될 겁니다. 앞에서 봤던 바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 조금은 맞지 않으니까 준비할 때 조금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대 인문 학추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역시 같이 많이 전형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많은 전형을 많이 넣는 전형을 보시게 되면은 서울대 직윤 또는 부산대 학생부 교과 또는 일반을 동시에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즉 학추를 넣는 학생이 부산대도 동시에 넣으면서 한 개를 갖다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넣는 이런 경향이 조금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넣는 경향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학추1이나 학추2. 물론 이번에는 한 개로 합쳐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추1만 합격률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합격률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연대 활동우수, 서강대 학업, 또는 중앙대 다벤치,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이 전국에 비해서 우리 부산이 높은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에서 이런 대학을 넣을 때에 참고로 할 자료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경희대 레오 르네상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추에 넣는 학생은 그래도 조금은 비율이, 합격 비율이 조금은 10.3% 약간은 상승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성균관대학교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부산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면서 그 학과 모집, 계열 모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성균관대 계열 모집, 학과 모집을 지원하는 학생 또는 계열 모집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역시 같은 대학교에 그 다른 전형을 지원하는 경향이 많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를 많이 동시에 지원하고요. 지원하는 대학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주로 많이 합격하는 전형이 50%를 넘는 전형은 둘 다 공통적으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준비가 불충분한 학생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부산대학교입니다. 자, 부산대학교에서 동시에 지원하는 대학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부산대학에서 동시에 지원하는 대학은 여기는 공통점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은 부산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부경대랑 동시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학교 생활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 보게 되면은 논술 전형이 같이 지원하는 경향이 많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합격 비율을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대를 지원하는 학생의 합격 비율을 보게 되면은 10% 내외로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지원한 부경대학교에는 30%대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부경대를 지원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이미 알다시피 그렇게 높은 합격률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부산대를 지원할 때는 다른 합격할 수 있는 전형도 같이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원한 경향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부산대 인문 지원 전형별 타대학 지원 및 합격 현황을 봤고요. 이번에는 자연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자연도 역시 똑같은 인문과 똑같은 현상이 되게 될 겁니다. 부산대학교를 지원한 학생이 역시 부경대학을 동시에 같이 많이 지원을 했고요. 자,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같이 논술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합격 비율은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부산대를 지원한 학생의 합격 비율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10% 내외로 조금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부경대학교를 같이 지원했을 때의 비율은 조금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합격 비율은 인문 전형과 마찬가지로 역시 높은 지원 합격률은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자, 부경대학교입니다. 부경대학교는 자, 지원하는 비율이 주로 자, 부산대가 되면서 아래쪽으로는 또 동아대까지 동시에 지원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격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부산대 지원 비율은 합격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동아대 비율이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경대를 지원한 학생은 자, 부산대, 동아대를 동시에 지원하면서 동아대의 높은 합격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선호학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선호학과를 보게 되면은 먼저 인문계열입니다. 자,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가 당연히 경영학과 또는 초등교육학과가 될 겁니다. 자, 주로 1등급의 상위 등급대이니까 경제학과, 사회계열, 행정, 영어, 영문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2등급대가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경제 또는 국제 통상부역이 조금 상위권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4, 5등급대입니다. 4등급대에 보게 되면은 항공서비스, 사회복지,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과들이 조금 등장하는 것 같고요. 5등급대도 마찬가지가 되게 될 겁니다. 항공서비스학과가 두 번째로 높은 지원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국제통상학과 또는 무역 쪽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 쪽 한번 보려고 합니다. 1등급대의 상위 등급대에서는 의예과가 아무래도 주축이 될 것 같고요. 수의예, 한의예, 의치안 계열이 주로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계, 화공 계열이 연이어져 있고요. 이 3등급대입니다. 이 3등급대부터는 자, 간호학과가 앞부분에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계공학 쪽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전자 또는 수학 이런 부분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4등급, 5등급대가 되게 될 겁니다. 여전히 간호와 기계의 상위권은 여전한 것 같고요. 그 다음 5등급대 보게 되면은 자,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보이게 될 겁니다. 즉, 보건계열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대학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의 어떻게 보면은 학과가 부산에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학과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즉 졸업해서 했을 때에 어떤 학과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대학들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졸업 후에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학과,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자, 인문 쪽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대학은 부산에 있는 대학입니다. 자, 문과 쪽에서 이 대학이 볼 때에 졸업하고 난 뒤에 어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학과를 한번 보십시오. 자, 호텔 관광, 항공 관광, 글로벌 투어 플랜, 글로벌 경찰행정, 법학, 자유전공, 의료경영 이쪽이 보이고 있네요. 자, 자연 쪽입니다. K푸드, 요즘 K푸드, 동양조리 인기 있다는 거 아시고 있을 거고요. 공대 부분입니다. 올해 들어서 많이 생긴 과 중에 하나가 AI 학과가 되게 될 겁니다. 사이버 보안, 자동차, 로봇, 건축. 그 다음에 보건 계열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대학이 보는 앞으로의 비전, 그러니까 졸업 후에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학과가 이런 학과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학과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미용, 패션, 방송, 웹툰, 또는 게임 컨텐츠, 디자인 이런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한번 아시겠습니까? 이 대학은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이 되게 될 겁니다. 영산대학이 될 거고요. 대학도 학과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학과 부분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새로 생겼거나 학과 명칭을 변경했거나 조금 학부 모집을 조금 바꾼 학과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첨단 분야가 이번에 우리 부산에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학과가 AI 학과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 알려주는 것도 좋은 어떤 진로 지도가 아닌가라고 보게 될 겁니다. 첨단 분야가 되게 될 겁니다. 제가 명칭을 첨단 분야로 통일을 했습니다. 자, AI 학과가 이번에 동아대를 비롯해서 신라대 이런 학과가 신설을 했고요. 그럼 데이터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또는 반도체 부분을 한꺼번에 제가 한번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자, 데이터, 빅데이터, 반도체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 아이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 항공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작년에 신라대가 만들었던 세계의 학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푸드, K 화장품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경성대가 올해 화장품 학과를 새로 신설을 했고요. 자, 제약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작년에 부산대학교가 의생명융합공학을 만들었고 동아대가 올해 바이오메디컬 학과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상담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상담 부분도 지금 많은 학과들이 상담학과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하여져 있고요. 다음 경찰행정학과입니다. 자, 동아대가 경찰소방학과라 해서 올해 새로 신설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대학이랑 합치게 되면은 7개의 경찰행정학과가 부산에 있게 될 겁니다. 자, 자동차 관련 학과입니다. 자동차 관련 학과는 자, 기존에 있는 대학 외에 조금 이름을 바꾼 대학들도 보이네요. 자, 요즘 보건계열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학과도 대학도 전문대학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보건계열 위주로 대학을 어떻게 보면 인원을 증가를 시키고 또는 학과를 신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 간호학과는 12개의 간호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 보건계열에 있는 물치, 작치, 의료경영, 방사선, 치위생, 인상병리 각각 부산의 학과 대학들이 3개 또는 6개, 7개의 대학들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학과가 부산에 고신대, 동명대, 부산 가톨릭대가 보이고요. 의공 쪽이 부경대, 인제대, 동명대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학과입니다. 자, 이런 학과도 새로 만들어졌네요. 경성대학교의 반려생물학과가 올해 만들어졌고요. 재무, 부동산학과도 동의대학교에서 물론 이런 기존에 있던 학과가 될 거고요. 자, 학과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안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쟁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의 모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경쟁률이 되게 될 겁니다. 물론 경쟁률은 기본적인 방향이 있게 될 겁니다. 제가 동의대와 동서대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경쟁률은
교과 전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요즘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2018년도에 경쟁률이 지금 선이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네요. 조금 글자가 변했네요. 19년도에는 약간 낮아졌다면은 그 다음에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학교 생활 전형입니다. 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계속 3.7대 1, 5.4대 1로 좀 낮은 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대학이 말할 때에는 경쟁률은 기본 5대 1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대 1 정도는 돼야 추가 또는 충원 모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5대 1이 안 될 때는 나중에 합격할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게 될 겁니다. 사실 동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그동안 경쟁률이 2년 동안 그래 높진 않았습니다. 작년에 반장경으로 조금 상승한 것 같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역시 동일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자,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는 현상,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중위권에 있는 동서대학도 같이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모집하는 일반계고 전형입니다. 자, 한번 높으면은 그 다음에 반자계고는 낮아지고 다시 올라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향이 중위권 대학에 있는 일반적인 경향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조금씩 자 높아졌다가 이번에 좀 떨어지는 교사 추천이 되겠고요. 교과 성적입니다. 한 해 높아지면은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기 추천 전형입니다. 자, 높아졌다가 조금 낮아졌다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우리 부산에 있는 전체 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쟁률은 기본은 대학교에서 늘 얘기할 때 5대 1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5대 1이 안 될 때는 자, 한번 경쟁률을 보고 넣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5대 1이 안 되는 전형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 3년 동안의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비교적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고신대 일반계고 전형이 5대 1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안 되는 부분들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3년 동안 역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2년 동안 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전형은 3개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통 3개년을 보면은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비교적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볼 겁니다. 자, 여기 역시 부산대학교 전형인데요. 지금 색이 조금 달라져 버렸는데요. 지금 중간 전형이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형이 많다는 게 될 거고요. 부산대학도 찾아보게 되면 늘 조금은 낮게 형성되어지는 대학도 있다는 말이 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부경대학교입니다. 부경대학교의 최종 경쟁률이 앞에, 그러니까 마지막 발표하는 1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의 경쟁률과 최종 경쟁률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원서 넣을 때 한번 참고로 봐야 될 상황으로 미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경쟁률의 변화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 최종일 때 17.6%, 11.12%였고요. 그날, 동일한 날 13시의 경쟁률이 10.13대 1이 되게 될 겁니다. 차이는 0.99가 되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배가 한 1점이 안 된다는 말이 되길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많이 올른, 적게 올란가를 보게 된다면은 국제통상이 최종 경쟁률과 그 앞 경쟁률이 조금 많이 올란 것 같고요. 국어국문이 적게 올랐는데 거의 0.25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우리 마지막 컷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경쟁률과 컷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물론 이걸 어떤 정확한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일단 보니까 경쟁률이 높은 과가, 물론 높은 과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인기 있는 과니까 높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지 경쟁률이 좀 높은 과가 컷도 약간은 높게 형성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경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사 전형이 될 겁니다. 자, 최종 전 경쟁률입니다. 최종 경쟁률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경쟁률의 차이가 0.7,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즉 마지막 경쟁률을 보고 최종 경쟁률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역시 법학과가 제일 낮은데 0.25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요. 자, 제일 높은 과 그 낮은 과가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경쟁률과 그 과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니까 자, 유아교육과가 제일 높았던 것 같고요. 신문방송, 그리고 국어국문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쟁률이 높으면은 그것도 약간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우수 전형 1과 2와 학교 생활 우수 전형 3개를 동시에 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쟁률과 그리고 85%컷 2개를 한 비교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3개를 동시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제통상학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쟁률은 일단 경쟁률은 왔다 갔다 한 편이 될 거고요. 85% 컷을 보니까 교과 우수 전형이 2에 있어서 아마 제일 높게 형성되어진 것 같고요. 물론 학교생활 우수 전형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평가할 수 없지만은 조금 진폭이 좀 크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경영학과는 비교적 일정한 현상을 보였고요. 자, 신문방송학과도 일정한 경우입니다. 두 과의 특징은 인기 있는 과가 될 겁니다. 평상시에도 선호하는 과가 될 거고요. 자, 행정학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선호하는 과지만은 약간은 전형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서를 넣을 때는 부경대학교에 원서를 넣을 때는 가능하면은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뭐 따로 골고루 엮는 것보다는 한 개의 전형을 한 개의 학과를 3개의 전형에 같이 엮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동아대학교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역시 자, 최종 경쟁률과 최종 최시의 경쟁률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0.33 정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최종 전 경쟁률을 보고 예측도 가능하다라는 게 될 겁니다. 제일 높게 형성되고 제일 낮게 형성한 과를 보시게 되면은 별 차이가 없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85%컷 비교해봐도 높은 과가 경쟁률이 높은 과가 조금은 높게 형성되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동아대학교의 잠재능력 우수 학생부 종합전형의 두 번째 전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최종 경쟁률입니다. 최종 전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최종 경쟁률입니다. 두 개를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자, 최종 경쟁률과 이전 경쟁률의 차이가 0.37 정도 차이입니다.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최고 차이를 보인 학과가 1.14가 될 거고요. 최고 적게 보인 데가 0.09가 될 겁니다. 즉 예측이 조금은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게 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는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지역 대학들은 나중에 한두 개의 학과 정도는 마지막 경쟁률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걸 서울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은 자, 동아대학교를 먼저 같이 세개된 걸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역시 부경대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축학과가 보니까 85% 것을 보니까 교과 우수 전형에서는 자,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학교생활 우수 전형에서는 높게 형성된 걸 보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 과가 모든 전형에 있어서 높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높고 낮은 폭이 조금은 크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식품, 생명, 공학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게 될 겁니다. 제일 높게 형성된 적이 있고 역시 낮게 형성된 적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게 될 겁니다. 식품영양학과도 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가 여러 개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원서를 넣을 때에 참고로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동서대학교입니다. 동서대학도 보니까 자, 마지막과 그리고 마지막 앞부분의 경쟁률 두 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차이가 자, 부경대나 동서대보다 더 적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0.41이 될 거고요.
자, 많이 보이고 적게 보이는 학과도 자, 1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엔 동서대 자연 쪽입니다. 역시 최종과 자, 최종 날 앞부분의 경쟁률이 되게 될 겁니다. 두 개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역시 차이는 0.48 정도로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최저 차이를 보인데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이 될 겁니다.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보니까 자, 최종과 그 앞부분의 경쟁률이 되게 될 겁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부산 쪽보다는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즉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조금은 눈치 작전이 치열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특히 러시아 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종과 그 앞 경쟁률이 무려 14.2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적게 나는 과도 1.57대 1로 조금 많이 나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넣을 때는 조금 부산에 있는 지역의 대학과는 조금 패턴이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자연계열, 자, 컷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컷은 보니까 역시 경쟁률과는 상관없이, 즉 인기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경영학과, 정치국제 이런 쪽이 조금 높게 형성되어 오시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 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 한번 열거를 해 보았습니다. 최종 마감과 그리고 그 전날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로 고려대 학추라든지 연세대 면접형 또는 연세대 활동 우수형 조금 인기 있는 과일수록 별 지원율에 있어서 2년 동안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요. 많은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교과 전형 위주로 조금 최종 마감과 그 전 발표가 조금은 차이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대학교의 선호학과를 한번 3년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자, 이 자료는 부산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 자료인데요. 자, 우리가 볼 때 늘 인기 있는 학과도 있을 거고 조금은 비인기 있는 학과도 있게 될 겁니다. 한번 순위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 자연계열부터 먼저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게 될 겁니다. 화생공이라든지 특히 올해 화생공, 환경공은 두 개가 분리가 되니까 올해도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기계공학과도 여전히 높았고요. 자, 이게 정보컴퓨터공학과가 의정면 용암공학과는 작년에 신설된 학과입니다. 신설된 학과가 상당히 높은 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대학에서 어느 과를 신설할 때는 그 과는 인기가 있을 과, 그리고 현재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대학에서 신설 학과를 만들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낮은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낮은 순에 하니까 보이는 부분이 자, 지질, 해양, 조선해양, 건설, 융합 쪽이 조금 낮게 보이고 있는데요. 3년 동안 이 취도보다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대학을 어떤 선호학과, 합격을 고려를 한다면은 할 때 보여야 될 학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부산대학교 인문계열입니다. 자, 제일 높게 형성되시는가 인기 있는 학과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행정학과가 꾸준히 높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데요. 경영학과가 보게 되면은 자, 조금 낮았다가 조금 높아진 경향을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경영학과는 부산대의 간판학과일 겁니다. 근데 이건 아무래도 최저의 영향력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위에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는 학과들 중에서 경영학과만이 좀 최저가 높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작년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신문방송학과에서. 이름이 바뀌었을 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조금은 상승하는 영향을 미치는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 유아교육학과. 자, 쭉 높다가 작년에 좀 낮아졌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의 인문사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경제학부입니다. 역시 대표학과입니다. 무역학부도 대표학과입니다. 근데 조금 낮게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최저가 높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는 학과 어떤 인기도에 있어서 최저의 영향력 엄청나게 크지 않나라고 봅니다. 이번엔 조금 인기가 없는 순서대로 거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교육, 한문학과, 철학, 관광 컨벤션 쪽은 최저 때문에 역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최저의 영향